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터널안이 시뻘건 불덩이와 연기로 가득 찹니다. 6일 오전 7시쯤 수영터널 내부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부산,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부산 진구에 있던 LG 사이언스홀이 인공지능 교육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챗봇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6일 부산지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지식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함해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 청탁과 LCT 분양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해왔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한편 박 시장 측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부산은 이미 지난 8월 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에 이어서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부산의 전체 인구는 335만 9,500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7만 1,000명으로 전국 평균인 16.9%를 크게 웃도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알린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던 부산은 이제 특광역시 최초의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반면 도시 활력의 주축인 청년 인구 지표는 이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고령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청년 인구는 꾸준히 줄었습니다. 8월 기준 부산의 청년 인구 비율은 18.2%, 7대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은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고령자 부양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산 가능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7대 특광역시 중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1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20년 뒤에는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청년층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나 교육, 보건, 의료 등 사회구조 전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산시는 올해 7월 시차원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방향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를 인정하고 작아도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3조 6천억을 투입해 110여 개 정책을 추진합니다.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핵심 과제는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부산에 정착하도록 산업 체질을 바꾸고 노인들의 생산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 놀이터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LG 사이언스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부산에도 국립과학관이 들어서고 최근 지역 곳곳에 과학체험교실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그 후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재개관 요청이 이어졌는데 2년 만에 인공지능 전문 교육관인 LG 디스커버리 랩으로 변신해 재개관했습니다. 자율주행, 모션 기술,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여 년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 놀이터였던 LG 사이언스 홀이 인공지능 교육관인 LG 디스커버리 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재개관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혁신적인 미래와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스커버리 랩에 마련된 슬램 연구소,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자동차와 청소기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로 알려진 슬램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설계에 참여해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챗봇 연구소, 또 이미지 입력을 받아 각 이미지별 동작을 지정하는 제스처 인식 연구소 등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물체를 바라보고 컴퓨팅 사고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AI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G 디스커버리 랩이 출발을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이 AI 교육 가운데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또 강사진을 구비하고 부산의 많은 학생들에게 이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곳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메카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 사하구의 한 음식점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이용자와 접촉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서구 어린이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가족 1명이 확진되면서 총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7명으로 20대와 30대 비율이 42.1%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성인 10명 중 8명의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10월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등 전체 부산 인구의 70% 이상에 대해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 시행 계획에는 만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신규 접종,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부산의 접종 현황은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1차 접종자가 258만 명으로 76.9%를 차지하고 있고 접종 완료는 182만 명으로 전체의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키워드는 2.21입니다. 바로 부산의 혈액 보유량인데요. 코로나19로 헌혈이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5일분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3.1일분인데 비해 부산은 2.21분으로 수급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헌혈과 코로나19 감염은 아무 관계없는 거 알고 계시죠? 헌혈 후 백신 접종은 언제든 가능하고요. 백신 접종 후 7일만 지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시던 분들 이제는 꼭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3년 동안 1억 원. 이 주인공은 바로 부산의 월드클래스 청년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숨은 청년 인재를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지원자 중 당당히 뽑힌 탑3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번에 뽑힌 청년 인재들은요, 사진작가 김효연 씨, 환경보건 전문 기업을 창업한 박재홍 씨, 패션 디자이너 윤석훈 씨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활동으로 부산을 빛낼 청년들이 되어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불법 주차 단속 알려요입니다. 누가 알려준다는 걸까요? 간혹 급한 일이 있어서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해두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는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도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차량을 정차하면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는 8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신청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백통 테스트입니다. 동백전은 다들 아실 테고요. 동백통은 부산시의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동백통은 가입비와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산무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인 동백전 연동도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동백통 체험단 100여 명을 모집해 시범 테스트를 하고 내년 1월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배달앱의 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웠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6일) 오전 7시쯤 번영로 수영터널 중간 지점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오후 2시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이 7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 부산국제호텔 아트페어가 개최됩니다. 부산화랑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2021 부산국제호텔 아트페어는 그랜드조선 부산호텔에서 7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호텔 객실 60곳과 야외정원, 연회장 등의 작품 8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 데미안 허스트, 쿠사마야 요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백남준, 이우환, 박서보 등 한국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미술 강연 프로그램도 부대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관광공사는 망미골목과 전리단길 골목길 협의체와 함께 7일부터 이틀 동안 골목길 거버넌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제 골목길의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골목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도구가 오는 29일까지 제3회 아이디어톡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 주제는 인구 활력 대책, 스마트시티 영도 구현, 비대면 일상화 정책 등 3가지입니다. 공모전 참여는 지역과 관계없이 영도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도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라이프인 부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역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전화 통역이나 동행 통역, 채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영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13개 언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9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세계 우주주간을 기념해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를 엽니다. 매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인 세계 우주주간은 유엔이 정한 국제우주축제 주간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현악 4중주 공연이 펼쳐지는 가을 미니음악회 가을 선율과 토크 콘서트 우주와 여성으로 행사를 이어갑니다. 참여는 국립부산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접수받으며 유튜브 생중계도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